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이런 상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산유국이 될 수 있을까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상에 막대한 양의 가스와 그리고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가 폭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워낙 원유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된다면 국가적인 위상 또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분 좋은 상상하게 되는 오후장 같습니다. 수급의 쏠림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관건입니다. 자, 오후 1시 시황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늘 양시장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장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코스피가 특히나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피는 2% 강세 흐름을 유지하면서 2688선입니다. 그래도 약간 아쉽게 2700선 미치네요. 그래도 뭐 앞으로 더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스닥은 0.3% 상승하면서 842선 터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코스피 일중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우 지수가 1.5%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상황이고요. 개인 PCE 지표가 발표됐는데 시장에 무합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어느 정도 벗어났네라는 걸 시장 투자자들을 인식하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전장 출발한 우리 증시가 삼성전자 3% 강세 힘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동해, 원전 이런 소식, 원유 소식, 유전 소식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주의 쏠림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2% 상승하는 코스피 시장의 오후장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현황에서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 시장은 오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이런 부분으로 제가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그 관련 유전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급등하면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현상이 오후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2,14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면서 2천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4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좀 추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의 흐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강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3%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의미 있는 리포트도 내놨습니다. 6월 FOMC 이후에 시장금리, 시중금리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의미 있는 삼성전자의 탄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성장주의 비중 확대 전략도 얘기를 했습니다. 올 초 들어서 그동안 못 갔던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들, 그러나 올해와 내년에 매출 총 이익률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삼성전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흐름들이 오늘 좀 받쳐주고 있는 양상 괜찮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수출 호조 소식도 알렸습니다. 5월 수출 호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는데 특히 반도체 영역에서는 50%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수출이 잘 나오면 이익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6% 이 쌍두마차가 잘 달려주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5월 판매량이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아이오닉5나 산타페 그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요. 5월에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도 IPO 그쪽으로도 호재입니다. 이쪽에서 자금을 많이 벌어들이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선순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현대차 굳건히 오늘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USA 개막 이슈가 있습니다. 6일까지 이어지는데 세계 최대 바이오 기업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행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라고 해서 위탁 개발 생산 업체 이런 부분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 기업을 좀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생물보안법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CDMO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뒷장 보시면 그런 이슈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미국 USA에 대규모 부스를 차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2년 연속 단독 부스를 차려놓고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이슈 나올 때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현대차 말씀드렸는데 기아 역시 EV9 전기차 이쪽이 5월 역대 최고 판매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상승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842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동일하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나와주고 있고 개인이 나홀로 팔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개별 호재가 있습니다. 말단 비대증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와서 신체의 손이나 발이나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그런 질환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성장 그 호르몬 과다하게 나오는 거를 억제하는 치료제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화해자보다 효과가 좋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 호재로 오늘 2% 상승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좀 차별화된 상황에서 엔캠은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의 흐름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은 뭐니 해도 이 에너지 관련주가 갑자기 이제 급등하면서 앞으로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까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봐도 이 관련주가 탁탁 잡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에서 오늘 확실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핀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하실 말이 많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지금 에너지주들 이데일리 스핀에 확 정령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판매 시추 운반할 거 없이 오름세 함께 보여주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경상북도 중에서 포항과 울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산유국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첫날이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에너지 관련돼 있어 이 시추뿐만 아니라 운반 그리고 피팅까지 대부분의 전 종목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이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을
내고 있으며 이 또한 여러 이 관례로 파생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장 10시를 전후로 해가지고요.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순서대로 올라오는 걸 보셨습니다. 판매, 유통뿐만 아니라 시추 그리고 개발뿐만 아니라 운반까지도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오늘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밸류체인이 전체적인 확산될 수 있는 첫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무더기 상한가가 나오는 오늘 첫날 여러분들은 종목들로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첫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한번 짚고 해야 됩니다. 재료의 3대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죠? 세계 최초. 두 번째는 지분 변동. 그 세 번째는 정책 이슈가 대한민국의 주가를 움직이는 3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맞닿아 있는 오늘 에너지 관련주는 최초 그리고 정책 이슈 에 2개가 포함되는 3대 요소에 2개가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음봉 난 종목뿐만 아니라 수익이 난 종목들이 있다면 오늘 오후에 전체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 교체 매매해야 되는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데일리 스핀 전광판을 보면서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하고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제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해안 유전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확인해봐도 실적 테마 1등 에너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 이슈 이런 부분이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정우영 대표님 어떻게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오후장 전략에서 챙겨주시죠.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포항과 울산에 사시는 분들이 오늘 제일 기분 좋게 이 방송을 보실 것 같은데요.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에너지, 철강, 조선 오늘 상위권에 올라오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은 에너지 하단에 보는 프로를 좀 볼 수 있는데 몇 프로나 오르냐. 에너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초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18%대 오른다는 것은 전 종목이 무더기 상한가와 무더기 20% 이상의 종목들이 질비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3고, 다시 말해서 고환율,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에 치여서 전 세계 민감도 1위라는 타이틀을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유가입니다. 유가는요, 오히려 더 트럼프나 바이든은 지금 이 시추량을 최대로 늘려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전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유가인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터졌습니다. 그 뜻은 이제는 이 관련주들로 매기를 형성될 수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카테고리별로 밸류체인이 될 수 있다라는 오늘 첫날의 무더기가 나오고 있는 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다음에 조선, 철강이 움직이는 거 철강 쪽은 피팅이라고 볼 수 있고 이음 피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선은 운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이 건조를 통해 가지고 판매까지도 가능한 이 조선의 이 광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통, 판매, 운반뿐만 아니라 피팅까지도 오늘 전체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장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의 미증시 상장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Y랩이라든지 아니면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급등은 났는데 10시 전후로 해가지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자금의 이동이 좀 되다 보니까 Y랩이 좀 밀렸는데 Y랩은 오늘 지금 현재 순간에 오히려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양선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뿐만 아니라 오늘 종가의 배팅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마이크론 바이오입니다. 오늘 마이크론 바이오는 특히나 진흥앤컴퍼니가 이 기술 이전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점상에 간 모습으로 마이크론 바이오 움직이고 있고요. 자, 물류해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물류해운의 이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아침 일찍 자, 이 그 STX뿐만 아니라 HMM까지도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과 함께 에너지 관련돼 있어 가지고 추가적인 밸류체인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물류해운 쪽에 이 선사의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나 중동 확전이라고 테마가 나오는데 이건 중동 확전이 아니라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종목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이 에너지 관련주가 나오는데 특히나 중동 확전이란 이름보다도 밑에 보시면 24.24%입니다. 관련돼 있는 과거에 얼마 전이었죠? 이 중동 지질학적 리스크 때문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의 이 무더기 상한가로 인해 가지고 24.27%나 오늘 오른 글을 보게 되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에너지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선 MRO뿐만 아니라 조국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도 움직이는 거 보면 자, 이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 쪽의 움직임이 크다라는 것을 오늘 전체적인 이 테마 실적 테마 그리고 장기 테마, 단기 테마의 그 큰 카테고리에서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너지가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무더기 상한가를 내고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오늘 내고 있는지 수급과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포착은 역시나 한국석유였습니다. 중동 지질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관련 이슈가 불면요. 제일 먼저 한국석유, 그리고 한국석유의 두 개의 종목이 제일 먼저 따라붙어야 되는 것이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한국석유, 흥국석유 모두 다 상한가에 안착시켰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석유보다도 가스 유전량이 많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 한국가스공사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공기업으로서 상장된 기업으로서 오늘 아침 오전장 일찍 상한가를 꽂아 넣었습니다. 자, 동방뿐만 아니라 일승,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는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제 시추 작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참여한다면 제일 먼저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LX 인터내셔널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동방 1승, 극동유화, 대성산업, 대동스틸, DK락, KBI, 플러그 엔진 에너지까지 모두 다 에너지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의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포착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석유, 그리고 화성밸브, 동양철강, 한국가스공사, 중앙에너비스, 대동스틸, GSE, 대성에너지, 하이스틸, 그리고 동방, 우림, PTS,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나라의 모든 자금들은 지금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다. 자,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대한민국이 드디어 산유국이 되고 드디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제일 어려운 환경에 물가를 낮춰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다니시면 얼마나 비싼 기름을 넣고 있습니까? 이제는 절반 가격으로도 넣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여러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것은 선 반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는 상승률과 거래량이 터지는 종이 어느 종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동일합니다. 흥국석유, 한국석유, 그리고 화성밸브,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동방,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GSE, 그리고 동양철강, 동방 하이스틸까지도 오늘 상승률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동방과 GSE 그리고 흥하해운, 흥국석유 있는데 GSE가 이제 천연가스에 관련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 GSE가 조만간 오늘 오후장에 25%까지 2시 30분까지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흐름이 원전에서 나와야 되는데 원전은 조금 약한 모습과 그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쪽은 오늘 조금은 이제 이 변동성이 좀 오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유전이 나왔는데 이게 당장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 쪽은 물량이 조금 변동성이 오고 있고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유가의 에너지 관련주들의 오늘 자금 쏠림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재료가 터졌고 오늘 첫날이고 특히나 이 최초의 정책 이슈,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 이 테마를 보셨지만은 첫날이 중요합니다. 첫날에 누가 주도주이고 누가 부주도주고 누가 쫄따구인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올라가지 않은 저평가되어 있는 관련 종목들, 아직 올라가기 초기 있는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후장에 이 정원장이 그러면 올라가지 않은 종목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보일 수 있는 관련 종목을 세 종목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분석을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 테마 에너지 관련 섹터에서는 오늘 흥구석유와 한국석유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대성에너지가 28% 급등, 그리고 중앙에너비스가 26% 급등, 이외에 GSE 26%, 2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SK가스, 세진중공업, 마창석유 등이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제 말을 줄이고 정 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장 관심주 전략, 오늘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다 모두 다 에너지 관련 주로는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 여러분들이 좀 소문이 좀 덜 났고 관심을 아직 덜 간 종목들 순위로 여러분들에게 상대성 이동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이 먼저 올라가고 덜 올라간 종목들, 곧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들 한해서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KSS 해운을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만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점핑 양봉에 지금 현재 양선을 좀 내고 있고 도치로 양선을 내고 있는데 거래량도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해운 관련주로 인해 가지고 물류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왔다가 물량이 빠지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가스성 케미컬 해운사로 총 33척의 선단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이 초대형 가스 운반선을 15척이나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6위의 규모의 선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국내의 석유 가스 유통 회사들이 먼저 오르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이 지질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관련주라고 하면 제일 먼저 국룰처럼 먼저 배팅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가스는 총 전체의 29년을 사용할 양과 그리고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가스가 메인 포커스가 될 수 있겠죠. 그로 인해 가지고 가스 운반선이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대 보유하고 있는 해운사는 KSS 해운입니다. 지금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을 좀 봐야겠는데 현실적으로 뽑아내면 팔아야 되는데 그건 누가 팝니까? 우리나라 유통사가 파는 아닌 게 아니라 이 딜은 이 뽑아내는 회사들이 차지하겠지만 운반선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운반선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KSS 해운이 15척으로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좀 오르지 않는 걸 보게 되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KSS 해운, 이유는 가스 운반선의 최대 보유 종목이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피팅 회사로 좀 들고 왔습니다. 자, 피팅 중에서요. 여러분들 1승입니다. 자, 1승뿐만 아니라 2승까지도 여러분들이 가능한 종목으로 들고 왔는데 자, 두 번째 종목 1승의 이유는 기술적으로 먼저 체크해 드린다면 저번 주 29일 수요일 날 거래량이 먼저 한 차례 터진 다음에 눌림목 받고 오늘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서 먼저 전고점의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서 먼저 손바뀜이 나온 상황에서 눌림목에서 거래량이 전혀 없는 자리에서 손바뀜이 났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모두 다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동평균선을 다 잡아먹고 있다는 뜻은 현재 3,600원에서 3,400원과 하단 2,800원 선의 박스권의 물량을 손바뀜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조선 환경 장비 업체 종목에서 유일하게 피팅 업체 스크로버 장비 중에서 유일하게 1승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분뇨 처리 장치 STP뿐만 아니라 스크로버 등의 선박 장비들의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금 과거에 대우 조선해양 하나오션으로부터 이 브라질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의 해양 플랜트 관련 초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이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뽑아낸다면 피팅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사들이 이제 곧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포스코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업 1승이라고 두 번째 종목 1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무엇보다도 재료에 제일 민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자, 피팅 관련돼 있는 우린 PTS입니다. 과거에 우린 기계였죠. 감속기를 주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감속기의 주력으로 할 때는 이 재료를 붙일 때는 로봇 감속기에 붙였는데 이제는 로봇은 전기 구동으로 이제 이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린 PTS가 터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로봇뿐만 아니라 자동화의 이 피팅에 이 시추를 들어갈 때 자, 이 감속기, 대형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러고 인해 가지고 로봇 테마뿐만 아니라 시추를 할 때의 감속기, 사람 손으로 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추선에 보게 되면 여러 감속기가 이 엔진을 돌려가지고 밑에 땅굴을 파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초강도 감속기 기어를 개발하는 업체가 우린 PTS입니다. 자, 우린 PTS는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요. 유일하게 전 종목 중에서 피팅 중에서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의 1,000억 미만 종목 중에서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선택을 받는 종목이 우린 PTS입니다. 자, 유보율이 시총이 낮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 시총이 오늘 현재 965개, 유보율 1,200%의 부채 22%. 초우량 회사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피팅까지도 이제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세 번째 종목으로 우린 PTS까지 세 번째 종목 그리고 꼭 오후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 종목 다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 봐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못다한 이야기가 많으시죠? 자, 정 대표님 언제 어디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지요? 네, 오늘 오전장에도 여러분들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 중에 좀 많은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유전 관련된 에너지가 터졌습니다. 자, 그에 관련돼서 아침에도 좀 많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트렌드를 그냥 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넘기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현재 트렌드에 어디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빨리 실시간으로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종목이 1등, 2등, 3등, 4등인지 빨리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세 개 종목을 매일 아침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아침 에너지 관련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교체 매매해야 되는지 8시 30분 이데일리 온 그리고 이데일리 스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모든 종목들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정우영 대표님 잘 들었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로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 심영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께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주제를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3조 대여로 IPO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명이 시프트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지 심영주 기자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선 이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서브컬처랑 트리플 A 콘솔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국내 대표 게임사들은 대부분 이제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즉 이제 여러 플레이어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MMORPG 게임을 이제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시프트업은 좀 다릅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승리의 여신 니케인데요. 니케는 지난 2022년에 11월에 모바일 버전을 해외에서 출시를 한 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이제 매출액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이 니케가 이제 서브컬처 게임인데 서브컬처라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풍 이제 그림체를 갖춘 콘텐츠를 뜻합니다. 일본이 본고장인데 그 본고장에서 이제 여러 차례 매출 1위를 달성을 하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든 게임은 이제 데스티니 차일드가 있는데 니케 출시 전까지 이제 시프트업은 좀 실적이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니케 출시를 하면서 이후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외형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난 4월에는 콘솔 게임 신작인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를 출시를 했는데 그간 니케 성과가 좀 좋기는 했지만 이제 게임 하나의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조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스텔라 블레이드가 이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이제 8개 국가에서 이제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들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미국 소프트웨어 판매 1위를 4월에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작도 흥행을 하면서 원게임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이제 시프트업은 콘솔 게임이랑 트리플 A 이제 콘솔 게임이랑 서브컬처 게임 둘 다 잘 만드는 회사라는 이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에서 이 콘솔 게임 이게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니의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엑스박스 이런 부분이 좀 유명하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컬처 게임도 뭔가 싶어서 좀 찾아봤더니 굉장히 독특한 뭐 세계관이나 아니면 그런 뭐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콘솔 게임이나 그리고 뭐 서브컬처 게임 이렇게 동시에 잘하는 데가 과연 맞냐 이런 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던데 어떤 상황일까요? 예. 네, 사실 좀 드뭅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좀 모바일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는 모바일에 좀 집중을 하고 콘솔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는 콘솔 게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나마 좀 두 가지 역량을 모두 갖춘 회사를 찾아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콜 오브 듀티라는 콘솔 게임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캔디 크러쉬라는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킹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역량을 갖추게 됐는데 지금은 이 둘 다 모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블리자드도 어쨌든 인수합병을 통해서 두 가지 역량을 이제 보유하게 된 건데 시프트업은 원래부터 두 가지를 잘 하는 회사라서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서브컬처와 콘솔 게임을 둘 다 잘하고 3년 만에 등장한 조단위 IPO 기업이다. 자, 그럼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수요 예측에 돌입한다고 해서 굉장히 따끈따끈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3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는데 예. 일반 청약은 18일에서 19일 진행을 합니다. 이제 공모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총 공모 주식 수는 725만 주고 이제 전부 신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47,000원에서 6만 원. 공모 예정 금액은 밴드 상단 기준으로 4,350억 원 규모입니다. 대표 주관 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랑 JP모간, NH투자증권이고 예상 시총이 최대 3조 4,800억 원 수준이라서 이번에 코스피 시장에 좀 성공적으로 입성을 하면 크래프톤이랑 넷마블, NC소프트에 이어서 국내 4위 규모 게임사가 될 전망입니다. 네.
사실 일데일리 TV 보도국에서는 그 직설 IPO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단위 기업들의 그 희망 공모가가 적절한지를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영주 기자가 채널 단독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시프트업 역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희망 공모가가 적절하다라고 나왔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이번에는 좀 시장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네. 희망 공모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네. 응답자 61.9%가 공모가가 적당하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유는 이제 국내 게임 상장사들 실적 및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시프트업 몸값이 좀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시프트업이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률 69.4%를 기록을 했는데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한 크래프톤 영업이익률이 46.6%였습니다. 이것과 비교해봐도 조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거거든요. 네. 전문가들 인터뷰도 좀 해보니까 이들이 말하기로는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향후 매출 성장률도 기대되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약간의 잡음들이 있었던 대형주들과는 달리 공모가 책정이 좀 적정하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유가 이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랑 출시작들의 잇따른 흥행에 따른 밸류에이션 할증이 기대가 된다는 게 공모가 적당 이유들로 꼽혔습니다. 네. 반면 이제 좀 공모가가 적당하지 않다고 본 이들도 일부 있었는데 이게 40% 가까이 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제 지속적인 호실적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시프트업이 이제 4월에 내놓은 신작 데스티니 차일드가 이제 성과는 지금은 좋지만 이 신작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결국 희망 공모가가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실적에서 근거가 있었고 공모가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은 적었지만 그 의견을 봐도 호실적이 지속적일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희망 공모가 IPO하는 기업들을 판단할 때 왜 피어 그룹, 동종 기업들, 동종 그 업종의 그 기업들을 좀 따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나왔는지 적당하다고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희망 공모가는 예. 적당하다고 나왔는데 네. 비교 기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예. 응답자 63.6%가 비교 기업을 적절하지 못하게 꾸렸다고 답을 한 건데요. 이유는 비교 기업과 규모 차이가 좀 크고 일부 비교 기업은 퍼블리싱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 환경과 매출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꼽혀서 비교 기업 적절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비교 기업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봤네요. 그럼 그게 어디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기업은 어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제 비교 기업을 총 3곳을 꾸렸는데 네. 모두 이제 연간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하는 일본 대형 게임사들입니다. 예. 체급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매출 구성을 좀 살펴봐도 시프트업은 게임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나 광고, 출판업 등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프트업 매출이 85%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프트업 매출이 85%가 해외에서 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을 해줘서 이해가 되네요. 시프트업의 향후 실적이 또 을 거기 때문에 희망 공모가도 좀 적절하게 나오지 않나 싶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엄청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나요? 네, 좀 여쭤봤습니다.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도 여쭤봤는데 전문가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다들 입을 모아서 말을 하는 게 지금 글로벌 게임 산업은 좀 둔화 국면에 빠져 있다. 하지만 시프트업은 달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였습니다. 이유로 말하는 게 게임 산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 문제인데요. 인력에 대한 고정비 투입이 많은 다른 회사들과 달리 시프트업은 좀 인력 구조가 굉장히 슬림해서 이 인건비에 대한 비용 통제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도 아주 효율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를 한 건데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실적이 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또 이제 출시하는 게임들마다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어서
앞서 말했듯이 이제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어서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서브컬처 게임이랑 콘솔 게임을 둘 다 잘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서 시프트업이 거기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적을 살펴봐도 시프트업은 이제 2022년 니케 출시 이후에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 산업이 흥행 산업에 좀 속하다 보니까 게임 성과에 따라서 이제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게 게임사라면 갖출 수밖에 없는 이제 리스크 요인인 거고 시프트업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리스크 요인은 없다는 게 시장 평가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응답자 70%는 시프트업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뭐 이거네요. 글로벌 게임 산업이 둔화돼도 시프트업은 예외가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설문조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데일리 TV 심영주 기자가 그 채널 단독으로 하는 이 설문조사는 사실 이제 조 단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희망 그 공모가가 적절한지를 미리 그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그 게임사 그 IPO가 오래간만에 나온 거고 3년 만에 등장이고 3조 대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인건비 부분에서도 가성비가 있고 또 서브컬처나 콘솔 게임 둘 다 또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 좀 어필해 주셨고요. 지금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IPO 흥행은 하겠다. 이렇게 좀 예측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결과 좀 공개해 주시고 이유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거 IPO 흥행 전망에 대해 물었을 때는 네.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던 만큼 흥행할 것이라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77.3%가 시프트업 IPO는 흥행할 것이라고 답을 한 건데요. 이유는 이제 오랜만에 등장한 조 단위 게임사로 시장 관심이 클 것이라는 점과 오버행 부담이 낮다는 점이 61.6%로 각각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오버행 부담이 낮다는 건 수급 측면에서 아주 매력적이라는 건데요. 공모주는 수급도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부정적으로 전망한 이들은 그 이후로 국내외 게임 시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전망 또한 불확실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스피 게임 상장사들의 상장 후 주가 하락 전례가 투심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코스피 게임 상장사들의 주가 하락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 인터뷰를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우려 부분이었습니다. IPO가 흥행할 것이라 전망한 이들도 이 부분은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코스피에 상장된 대표적인 게임사가 크래프톤이랑 넷마블인데 이들이 각각 공모가 49만 8천 원 그리고 15만 7천 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심리라는 게 과거 이제 경험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게임주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는 크래프톤이랑 넷마블은 상장 당시에 IPO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과열이 돼 있었고 밸류도 너무 고점에서 산정을 한 데다가 상장 후 차기작에도 흥행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프트업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특히 또 눈여겨봐야 하는 게 중국 리스크 부분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게임 시장 중 하나로 이제 꼽히는데 시프트업이 이미 국내랑 일본에서는 잘하고 있어서 다음 스텝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이 서비스 허가권을 받는 거를 판호를 발급받는다고 하는데 네. 판호 발급이 수월하게 되면 이제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당연히 오를 건데 반대로 판호 발급이 안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번에 IPO 흥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잘 뚫을 수 있을까 이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프트업 그 IPO 설문조사에서 흥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요. 3조 대여이고 게임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일까지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대표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 JP모건, 그리고 NH투자증권이고요.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프트 IPO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 채널에서 단독으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수고해 주신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 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은 뭐가 있을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안 유전 소식 이런 부분 때문에 가스, 조선, 유가, 해운 관련주가 관심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해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슈는 좀 비슷해서요.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기사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중동 분쟁 이런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흥하해운, 삼성중공업, HMM, 그리고 하나오션, KS해운이 모두 상승부를 여전히 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야놀자도 비상장 이게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빨간불을 켜서 보니까 야놀자가 미국 델라웨어주의 현지 범인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사, 이게 좀 주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풍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8년까지 신규 원전 4기를 건설하겠다. 이러면 태양광 풍력을 5배 늘린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좀 관심 있게 보셨고, 우림 PTS 22% 급등, 세아제강, 삼형엠텍, 대상솔루션, 세아제강 지주 관련주로 묶여서 또 검색 순위에 올랐습니다. 자, 우주 항공 이런 부분도 오늘 뛰고 있는 상황인데,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이 샘플 채취록 목표로 발사된 중국의 달 탐사선이 있는데, 그게 달 뒷면 착륙에 2일 착륙을 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를 해서 관련주가 또 관심 있게 부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AI 포착된 이슈와 종목들 저희가 잠시 살펴드렸고요. 싱크풀 버블맥 확인했습니다. (6월이)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햇살이 따갑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선케어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부 FDA는요,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크림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은 올해 15조, 2028년에는 약 18조 원대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선케어 시장의 가장 큰 곳은 미국입니다만 중국이나 인도 등으로도 해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케어 시장 점유율 3위 우리나라는 ODM이라고 해서
제조업 그 개발 생산 업체를 얘기하는데요. 이곳과 원료 생산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최근 국내 화장품 회사 중에 선케어 매출이 가장 높은 한국콜마를 비롯해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기업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K뷰티 땡볕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